안녕하세요. 가든스토리 꿈팜정원입니다. 저는 가든 캡틴이고요. 오늘 영상을 찍을 것은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 그리고 돌봄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을 네덜란드에서 가지고 왔죠. 네덜란드에서는 치유농업이 아니라 케어팜이죠. 네덜란드에서 농촌진흥에서 치유농업을 가져와 가지고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답니다.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인지 능력이나 아니면 신체 능력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결과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치료의 영역은 의사고 치유의 영역은 개인이다라는 거로 구분하고 있죠. 하지만 네덜란드는 의사가 이 환자는 케어팜, 돌봄 농장에 가서 있으면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은 케어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답니다. 사실 의료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대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바우처나 아니면은 민간보험 또 아니면 복지급여 혜택으로 지불해서 개인의 자부담은 없는 것이랍니다.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에서 지불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의료보험에서는 여유가 없답니다. 물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또 의사들의 이 환자는 치료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농장이나 아니면 그런 돌봄 시설에 가서 인간의 존엄성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런 데서 활동하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물론 케어팜에서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대상자들이 와서 농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수익이 날 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이 정상인의 30% 이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생산성을 위해서는 정상인을 고용하는 게 낫답니다. 그러므로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팜이라는 곳에서는 우리나라 주간보호센터 아니면은 돌봄시설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도 돌봄을 통해서 복지부에서 들어오는 의료보험 혜택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우리나라도 복지부의 그런 의료 틀에 들어가려면은 최소한 주간보호센터나 정도는 주간보호센터 아니면은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그런 곳도 있죠.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랍니다. 물론 농진청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어요. 그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복지급여 혜택인 바우처 제도가 농가가 획득하면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 자부담에 의해서 농가를 방문하게 된답니다. 그것은 결국 치유농업이 아니라 힐링 프로그램이 되겠지요. 물론 농촌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어떤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환경이 좋은 곳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길을 걷는다든가 바닷가를 다닌다든가 아니면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겠죠. 우리가 콧바람 쐬러 가자 그러는 것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한번 좋은 곳, 기분 좋게 다녀오려고 그런 말이 있답니다. 농림부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또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을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답니다. 사회적 농업이 처음에는 시범 사업으로 조금씩 하다가 지금은 작년에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올해 만들어진 거네요.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네요.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 사회적 농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돌봄 농장으로 또 방향이 더해졌답니다. 결국 네덜란드 본래의 케어팜인 돌봄 농장, 그것이 농림부에서 또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농민들은 케어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보급사업을 하고 있어서 농민들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죠. 왜냐하면 정부기관에서 좋다고 얘기하니까요. 하지만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우리처럼 치유 농업 프로그램,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돌봄입니다.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그 농장에 가서 작은 일거리락도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농사일입니다. 하다못해 풀을 뽑는다든가 아니면은 도마도를 수확한다든가 아니면 계란을 상자에 포장한다든가 이러한 단순한 일의 반복적인 활동이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그 아픈 환자들이, 물론 이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신체나 정신적으로 아픈 거죠. 그런 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보호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덜란드의 케어팜이고, 또한 네덜란드는 케어팜에 법률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아동보호법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에서 비용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찾아서 쓰고 있다네요. 이런 사례는 유럽 전체가 같은 것입니다. 유럽이 치유농업, 네덜란드만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다른 유럽에서는 치유농업이라는 법이 없고, 그런 아까 얘기했던 아동청소년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무슨 노인을 위한 법에서 저축되면 그 돈을 갖다가 농가에서 돌봄 농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네요. 그럼 여기서 왜 그런 일을 할까를 알아봐야죠. 농업 활동은 느리게 해도 천천히 해도 성과가 효율성이 적어도 가능해요. 물론 그게 임금을 지불한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임금을 오히려 지불 안 하고 복지 바우처를 받는다면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복지 서비스가 들어온 거지 농업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지금 아까 또 얘기했듯이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그리고 농림부의 이제 돌봄농장으로 가고 있죠. 이 두 가지 투트랙은
지속적인 발전이 될 가능성은 아직은 없답니다. 지금은 농전청이나 농림부에서 뭐 정부 자금을 지원해서 농가를 육성하고 취농장을 육성하고 사회적 농업이나 돌봄 농장을 돌봄 마을을 만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부의 의료보험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이용자도 들어와야 되고 또 비용을 받아야 농가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게 법률적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은 농림부와 복지부와 뭐 MOU 가지고도 가능한지 그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은 좀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농진청에서 치유농장이나 농림부에서 돌봄농장을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에요. 바람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은 복지부에서 나와야죠.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에서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지부의 감독,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 이유로 최종적인 완성은 복지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은 요양보호사 파견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져야 복지부 제도 안에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직은 우리가 농진청의 치유농업의 지원을 받고 농림부의 사회적 농업 돌봄농장의 지원을 받아서 농장이나 이 산업이 확장은 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 끊기는 순간은 농장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답니다. 물론 그 안에 복지부와 의료보험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된다면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복지부의 주간보호센터나 이 요양보호사 파견업은 그들이 주간보호센터를 하면서 농업의 일부분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농사를 지면서 그런 치유농업을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업을 그 경우에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복지 사업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딜레마이랍니다. 저도 치유농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치유농장을 좀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으로 발전하고 지금 치유농업으로 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만 변화된 것이지 농장이 바뀐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농업을 한다면은 농업소득과 체험 프로그램 소득과 아니면 농업의 소득 이런 것들이 비율별로 맞아야 된답니다. 뭐 농촌 체험이 비율이 뭐 50%고 치유농업이 20%고 뭐 농업소득이 30%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지 치유농업이라고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답니다. 더군다나 네덜란드의 케어팜과 한국의 치유농업은 방향이 많이 달라요. 네덜란드에서 치유농업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 시스템을 한국에서는 적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농진청은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농촌 체험 아니면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그런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풍성해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치유농업이나 돌봄농장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